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교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착오 발생 3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발생 3요인이요. 착오 발생 3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지 과정에 대한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판단 과정 착오가 있습니다. 판단 과정에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작 과정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판조, 임판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이제 사고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또 재해가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오 발생의 어떤 과정, 착오 발생 과정, 플로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어떤 판단 과정, 이렇게 판단 과정이 있고, 어떤 이 부분에 이렇게 인지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조작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감각기관이 이제 이쪽에 존재하고, 너무 큰데요. 감각기관이 존재하고, 여기에 인지 과정이 존재한다. 인지 과정. 그래서 이쪽은 이제 최초에 판단 과정이 있으면은 요게 이제 인풋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이쪽은 이제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아웃풋. 그래서 이쪽은 이제 조작 과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운동신경 이쪽에 운동신경이 어떤 5% 정도 되고요. 이쪽 감각기관에 있어서는 약 60% 정도 되고요. 이쪽에 이제 어떤 판단 기관은 이제 중추기관 그래서 이제 35% 정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뭐가 있냐면 시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후각이 있고, 그 다음에 미각이 있다. 그래서 요게 약 이제 60%입니다. 60% 정도 차지하고, 청각은 몇 프로요? 20%. 여기서 이제 80%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촉각은 15%요. 15% 차지하고, 요게 이제 3%. 그래서 미각은 2%. 그래서 후각하고 미각은 이제 이러한 감각기관으로서 좀 떨어지고요. 시각이나 청각 쪽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청각 자료나 어떤 그 청각적인 부분,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어떤 전달의 매개체로서는 좋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네요. 그래서 인지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 판단에 대한 인지 과정 착오, 판단 착오, 그 다음에 조작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어떤 감각 차단의 어떤 인지 과정은 감각 차단의 현상과 정보량의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던 부분, 그리고 판단이 부족하고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조작의 부분은 이제 작업자의 기능이나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판단은 판단차고 판단이 이제 부족하고 또 자기 합리화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하고요. 인지는 이제 감각 차단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량의 어떤 능력의 한계다. 능력에 대한 한계,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안전 기준, 작업 안전 기준을 이제 준수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작업 환경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수면하고 휴식 이런 것들도 실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판단이 부족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부분은 안전교육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슬링이나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적정한 배치가 되어야 된다. 적정한 배치가 되어야 되고, 요건 이제 기능이나 어떤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기계나 어떤 설비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작업자의 어떤 기능 훈련을 이제 실시를 해줘야 된다. 다시요. 지능 훈련 실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연 운동 있어요. 가연 운동. 어떤 착시하고 또 관련돼서요. 착시에 대한 부분하고 관련돼서 가연 운동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자동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자동 운동은 이제 어떤 광점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점점 커지는 어떤 움직임, 이러한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유도 운동은 어떻습니까? 유도 운동은 이제 큰 것이 작은 것을 어떤 끌고 가는 이제 어떤 현상이에요.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어떤 이렇게 큰 물체가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작은 것이 있다 보면 이렇게 끌고 가는 듯한 느낌, 유도 운동이다. 자동 운동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파이 현상. 불빛이 이제 이동해 가는 어떤 불빛의 이동 현상을 말합니다. 불빛의 이동 현상. 자, 그래서 어떤 불빛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가연 운동은 이제 착시하고 약간 이제 다른 내용이 되겠는데요. 착시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뮬러에 대한 내용하고, 뮬러 착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두프의 착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음 현상에 대한 내용하고, 요거는 길고 짧게 보이는 그러한 현상 있습니다. 착시 현상은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같은 길이라도 이게 이제 더 길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 길고 짧게 보이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이제 착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드프의 어떤 이음 현상, 요 이음 현상에 대한 것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이 막 이어져 보이는 그러한 현상, 요게 이제 운드프의 어떤 착시 현상.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 보이는 어떤 그러한 현상,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 같이 이어져 보인다. 그래서 이 어떤 사고가 날 때, 재해가 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착시 현상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랄 서베이 가볼게요. 모랄 서베이. 자, 이게 이제 모랄 서베이인데, 모랄 서베이. 뭔가를 이제 서베이는 조사한다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직장에서 근로자의 어떤 심리를 알아내고, 그에 대한 심리하고 어떤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심리하고 욕구를 파악해서요, 구성원의 이제 불만을 이제 해소하고 어떤 노동 의욕을 고취시켜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영 관리를 개선하는 그러한 개선 자료로 활용하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모랄 서베이요. 그래서 이제 모랄 서베이에 대한 내용 이제 가끔 이렇게 나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목적이 어떤 구성원의 어떤 심리 욕구 파악하고 불만을 해소하고 기업의 어떤 발전, 노동 의욕 고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활용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통사관 시시예요. 통사관 실태. 자, 그래서 통계법, 그 다음에, 사례연구법, 그 다음에 관찰법,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한 어떤 연구법, 그 다음에 태자잖아요. 어떤 태도를 조사한다. 채소조사법. 요렇게 이제 활용 방법, 모랄 서비에 대한 통계, 요 내용의 활용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어떤 그 인간의 행동 법칙, 뭐 서술형에도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행동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메커니즘은 이제 행동 법칙이다. 그래서 K11에 이제 행동 법칙이 있습니다. 행동 법칙이 있는데 이렇게 behavior는 펑션하고 그다음에 person하고 environment. 요게 이제 그 어떤 행동이고요. 행동 behavior.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function. 어떤 함수 관계에 있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person 인적 관계에 대한 부분. 요거는 이제 environment.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부분, 인적 관계 이런 것들이 함수 관계에 있다. 행동의 법칙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K11 요거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전의 심리 5대 요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고자의 어떤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사고자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사고자 특성. 이분들은 상습적으로 미소를 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상습 미소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황성 빈발자, 다발자, 빈발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습관성으로 또 빈발자, 습관성으로 미숙성 빈발자, 그 다음에 소질적으로 또 빈발자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상습적인 상습 미소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요. 요게 이제 작업의 이제 어떤 난이함, 뭐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함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습관적인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신경과민이 있고요. 슬럼프 같은 경우 이런 분들 상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숙성, 어떤 그 제대로 된 기능이 미숙하거나 환경에 대한 어떤 부적응한 이런 상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교육이 따라와 줘야 되고요. 안전교육이. 그 다음에 어떤 그 소질적인 이러한 결함, 요 소질적인 거, 그거는 이제 어떤 특수한 성격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소질적으로 어떤 적응이 안 되는 부적응자가 된다. 부적응자. 그래서 요거하고 또 관련돼서 주의와 부주의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의와 부주의요. 주의와 부주의. 자,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자의 어떤 특성, 사고자의 어떤 특성이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3위 대책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대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리적인 대책,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3위 대책입니다. 3위 대책.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사고자의 예방 대책을 이제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게요. 심리적인 대책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리적인 어떤 대책도 첨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리적으로 어떤 문제적인 것이 있다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어떤 부적응하거나,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거나, 건설 분야의 어떤 트라우마, 이것도 기존에 나온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동기부여 이론 요거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맥그레거 있고요. 맥그레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슬로우 욕구 5단계, 뭐 7단계도 되고요. 맥그레거의 XY 이론, 이게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허츠버그도 있고요. 허츠버그는 이제 위생 요인하고 동기부여 요인 있고요. 그리고 알덜퍼는 ERG 이론, Existence, Relation, Growth, 어떤 존재 욕구, 그 다음에 관계의 욕구, 요거는 이제 어떤 성장의 욕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